지난 영상으로 잭슨홀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잭슨홀 회의 내용 그리고 파장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잭슨홀 풍경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상하시라고 중간에 일부러 영상 첨부했습니다. 잭슨홀 파월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면 본인 흑역사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 발언 중에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다시 전환하는 중요한 변곡점 맞았기 때문에 최근 통화정책 큰 흐름, 그러니까 이전 사이클에서 왜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줄줄줄 해주는데, 인플레 초창기에 연준이 파월이 인플레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해서 정말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파월 욕 많이 넘었고 경제도 많은 부담을 줬고 파월 스스로가 상당히 기스가 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본인이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많은 전문가, 학자, 애널리스트들도 연준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몇 분은 여기에 앉아 있다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제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본인 치부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파월은 지금 데이터에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았고 굳건하게 2% 넘는 성장 유지하면서 이제는 심지어 질서 있는 퇴진, 즉 금리의 인하까지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죠. 만약에 진짜 파월이 본인의 그림대로 이 소프트 랜딩을 완성시킨다면 파월은 아마 역사에 남는 연준 의장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린스펀급의 의장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 발언을 욕을 먹었지만 그거는 정말 팬데믹 이후에 경제 구조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으로 시장이 좀 용서해 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월이 역적이 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그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체가 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버린다면 파월 의장은 금리를 너무 높게 오랜 기간 유지해서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면 그것은 지금 약한 고리인 노동에서부터 균열이 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실업률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9월 초에 나오는 고용보고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나오는 고용보고서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데이터들이 침체 감별사 역할을 할 텐데요. 골스비 시카고 연은총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로켓처럼 올랐다가 깃털처럼 내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 실업률 추이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 금리나 사이클이 침체를 동반하는 사이클이라면 역사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증시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95년이나 사이클 이때는 미국이 금리 내렸지만 증시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침체로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외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더 이전의 닷컴 버블 시기 이때는 한결같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침체를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것은 침체 없는 금리 인하지 침체를 동반한 금리 인하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파월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 인플레의 재상승입니다. 인플레가 재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고 그게 다시 소비를 자극시키고 그에 따라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웰스 이펙트죠. 또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속보 때 전해드렸죠. 금도 올랐고 은도 올랐고 불이도 올랐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랠리가 다시 기업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경제의 구조 자체를 고비용, 고물가 구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기업들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를 수 있죠. 여튼 경제학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총수요가 자극되고 물가가 오르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설명하기로 기존의 물가가 높았던 이유는 팬데믹 관련 공급과 수요의 왜곡,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비정상적인 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급 측면의 부정적 충격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소폭의 금리 인하가 주는 수요 측면의 자극은 이런 디스인플레 국면에서는 물가를 자극할 동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튼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 첫 발은 뗀 셈이고요. 사실 앞으로
얼마나 금리 자주 내릴지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내릴지 이것은 결국 연준이 늘 강조하는 데이터에 입각해서 처리가 될 겁니다. 오늘 연설은 하겠다는 것만 얘기했지 한 방에 얼마나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과연 파월이 앞으로도 기가 막힌 드리블로 진짜로 미국 경제를 소프트 랜딩으로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너무 금리를 늦게 내린 거라서 침체가 정말 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너무 빨리 내린 거라서 다시 인플레 재발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오는 건지 이 결과에 따라서 파월은 영웅이 될 수도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파월의 연설만 놓고 보자면 파월은 이미 본인을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거 여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